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3년 6월 5일 월요일 무료 야간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의 두 번째 주가 시작됐습니다. 내일이 현충일이죠.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국경일 되면 빠짐없이 태극기를 다는 가정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웬만하면 태극기를 달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집에서 계속해서 국기를 개양을 하고 있는데요. 6월 6일은 조기를 다는 날이죠. 그래서 뭐 요즘 아이들이 또 학교에서 잘 배우고 있더라고요. 자, 오늘이 징검다리 휴무라서 쉬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주식 시장에 계속해서 집중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오늘도 또 열심히 이 시장을 보셨을 텐데요. 6월에는 5월의 흐름보다 조금 더 나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5월도 나쁘지 않았어요. 지수가 다시 반등하면서 흐름이 좋아졌고 종목들의 흐름도 좀 나아졌었던 모습입니다. 다만 지수가 조정을 받았을 때 그동안 강했던 종목들이 크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실이 커진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추격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요. 시장에는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 정말 좋은 종목들, 주도주들, 대장주들 이런 종목들이 이미 많이 가버렸기 때문에 잡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그런 종목들을 고집할 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 안전한 종목을 골라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죠. 이 종목이 과연 더 갈 것인가? 아니면은 여기서 조정을 받을 것인가? 사실 그건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리고 완벽하게 그런 걸 파악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죠. 물론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종목은 결국은 현재 주가보다 훨씬 많이 갈 수 있어.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현 시점에서 어느 가격까지 가고 어느 가격까지 조정을 받을지 그런 부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시황 이슈 종목 이렇게 간략하게 전달을 해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녹화를 시작하기 전에 시작을 하면서 안내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식회사 평택촌놈 홈페이지에 오시면 트위터 정보에 6월 특별 이벤트가 나와 있는데요. 6월 3일부터 30일까지 이벤트 6개월은 15일 추가, 12개월은 30일 추가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요.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쭉 둘러보시고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국시장, 양시장이 모두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도 상승했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는데요. 코스피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2600을 돌파를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미 6600을 돌파를 하면서 전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상당히 강한 흐름이고요. 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는 박스권이 좀 높아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주 예상 박스권은 아래쪽으로는 2575 그리고 위쪽으로는 2650 정도 예상을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제 위로 가는 흐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흐름은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종목에서 그동안 고생하셨던 분들은 이제 또 다시 또 회복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잘 대응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들 있으셨으면 합니다. 이번 주는 지수 흐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반등 후에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조정을 받으면서 무너진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100%는 없어요. 그렇지만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말자. 혹시라도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크게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2550선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만약에 여기를 이탈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또 당분간
시장이 좀 어려워져요. 그때는 또 이제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위에서 움직이는 흐름이 예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최근에 흐름이 조금 약했지만 최근에 이제 2차전지 쪽의 대장주를 비롯해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리튬 관련주들이 또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점점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조금 더 나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2차전지 쪽도 약하고 전반적으로 코스닥 쪽의 시장이 약한데 6월의 흐름은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6월 셋째 주 정도에 약간 조금 이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흐름 아니면은 좀 횡보하는 흐름, 옥신각신하는 흐름이 나올 수는 있는데요. 이후에는 흐름이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7월까지 쭉 이 6월 중순 이후부터 7월까지 좋아질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6월 하순부터 그런 예상을 해보고요. 역시 지금은 또 단기적으로 주식 쪽에 단기 타이밍이 다시 또 오지 않았나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이번 주는 금리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요.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관찰 필요하고요. 그리고 당분간은 유가를 좀 살펴보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시황 정리를 하면은 고점 박스권이 예상이 된다. 코스닥도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슈입니다. 이슈, 이번 주 이슈.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이슈를 골라봤어요. FOMC, 유가 흐름. 자, 연준이 이제 FOMC를 앞두고 있죠. 이번에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최근에 5월 중순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아예 거의 없다.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최근에 상황이 바뀌었죠. 실업자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표들이 좋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 운신의 폭이 조금 넓어진 거죠, 연준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를 한 번 정도 작지만 인상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긴 것이죠. 연준은 사실 금리를 더 인상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폭을 활용하고 나서 그 이후에 상황을 지켜보면 되기 때문에 연준으로서는 역시 상황이 좋아졌다. 그래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 일단은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역시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은 일단 0.25%까지는 인상 가능하고요. 만약에 0.5%를 인상한다 그러면 시장이 충격을 받겠죠. 자,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0.25% 아니면은 동결 이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예상하는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큰 영향은 없을 가능성이 크다. 혹시라도 0.5%를 인상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 충격이 올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유가의 흐름인데요. 유가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동안 유가가 굉장히 약했었죠. 자, 차트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면은 지금 유가가 71달러대에 머물고 있죠. 60달러대까지 무너졌었는데 최근에 지금 굉장히 약했습니다. 이게 지금 유가가 작년 6월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했어요. 130달러까지 갔었는데 3월이죠. 그리고 나서 반등했다가 6월에 반등 고점 찍고 쭉 내려왔는데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펙이죠. 최근에 또 오펙 플러스 이쪽에서 이제 원유의 생산량을 줄이겠다. 그러니까 감산을 발표를 여러 번 했었어요. 뭐 사우디도 했었고 또 러시아 쪽도 자발적으로 최근에는 산유국들이 감산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유가가 워낙 떨어지니까 이게 그 생산량을 그대로 유지하면은 유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왜냐? 경기 흐름이 좋지 않다 보니까 유가의 어떤 그 소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유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감산을 하는 겁니다. 최소한 현재 금액은 좀 유가의 그
그 흐름은 유지를 시키자는 측면이죠. 더 놔뒀다가는 뭐 60달러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사우디도 추가적으로 100만 배럴을 감산을 하겠다 얘기를 했고요. 뭐 러시아는 자체적으로 감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게 또 산유국들마다 이해 그 관계가 다 있죠. 본인 국가들마다 복잡한 그 사정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감산을 많이 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은 이 석유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쭉 이 수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감산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지켜보면서 감산을 했어? 유가가 좀 오르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유지를 해. 그러면은 우리는 수입이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눈치 보기가 굉장히 심각하다. 산유국들끼리도 겉으로는 본인들끼리 협력해가지고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 속사정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게 협력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뭐 엄청나게 감산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유가를 뭐 엄청나게 또 이렇게 인상시킨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그 석유의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적절하게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뭐 최소한 80달러 이상에서 유지를 시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다만 뭐그 정도만 유지돼도 어떤 경기 흐름이나 또 물가 지수의 어떤 흐름에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자, 과거의 유가가 워낙 그 낮은 구간에서 움직였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부분. 다만 이제 작년의 유가 수준과 비교했을 때 거의 반토막 수준 가까이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물가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에는 좋은 어떤 흐름으로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유가는 당분간 좀 더 이상 떨어지기는 어려운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상태로는 약 75달러에서 85달러 사이로 다시 또 좀 복귀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산유국들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75달러 이하에서 계속 움직인다. 그러면은 이 흐름은 또 아마 뭔가 산유국들에서 액션을 취하겠지만은 이 유가의 흐름을 제어하기가 좀 힘든 그런 구간으로 갈 수도 있어요. 과거처럼 뭐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것이죠. 이 약한 그런 구간대가 올 수도 있는데요. 자, 어쨌든 이 유가의 흐름도 자세하게 지켜봐야 됩니다. 만약에 85달러 넘어가서 90달러 넘어간다? 그러면은 또 이게 물가 지수가 확 올라가면서 연준에서 다시 금리를 또 인상하니 어쩌니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관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가도 세심히 살펴보자. 현재 예상으로는 75달러에서 85달러 사이, 75달러, 80달러 이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지 않나 예상을 해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종목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추천주들. 한솔케미칼은 21만원 매수되고 나서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요. 본전 오면 매도하시고 아니면은 수익 30%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이맥스는 13,000원 매수가 됐죠. 그 13,000원, 11,800원 분할 매수니까요. 손절 10% 수익 30%. 그리고 하나기술은 63,000원 매수되고 상승하고 있어요. 이 종목은 63,000원 오면은 이제 매도하시고요. 아니면은 수익 30%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조일알미늄은 2,900원, 2,600원 분할 매수죠. 자, 2,600원까지 일단 매수가 됐고요. 절반 매도하고 대응하자고 말씀드렸어요. 2,750원이 평균가죠. 손절 10%, 수익 30%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 이 종목은 매수가 안 됐었죠. 예,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30만원 추천을 했는데 이게 500원 차이로 안 잡혔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굉장히 아쉽죠. 이날 그 무료 방송에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자, 아쉽죠. 500원 차이로 뭐 융통성 발휘해서 매수하신 분들은 30% 이상 수익 노리거나 본전 매도하시거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7,300원 일단 매수가 됐고요. 7,300원, 6,600원 분할 매수죠. 손절 10%, 수익 25%. 자, 그리고 STX
STX 같은 경우에는 7,300원, 6,600원인데요. 매수가 안 됐어요. 가격이 안 오고 그냥 반등하네요. 혹시라도 오면은 손절 10%, 수익 30% 이렇게 기준대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내 잠깐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평택춘농 홈페이지인데요.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뭐 무료 투자 정보도 있고 또 전문가 서비스에 대한 안내도 있고요. 전문가 지금 2명입니다. 2명이 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가셔가지고 자,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가격이 있는지, 또 성향은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트위터 정보에 안내가 나와 있는데요. 6개월, 12개월 결제를 하시면은 15일, 30일씩 추가일을 드리니까요.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개월, 12개월을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중장기적으로 이 활용을 했을 때 수익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뭐 짧게 한 달, 15일 이렇게 이용해 가지고는 사실 그 구간에서 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6개월 이상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은 좋은 결과들이 그동안 좀 평균적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의 어떤 시장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또 확신을 갖고 이런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료 추천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자원 관련주 중에서 하나를 골라봤는데요. 2차전지 테마의 대표적인 종목이죠. 오늘은 금양을 골라봤습니다. 엄청나게 상승했어요. 작년에 대비해가지고 뭐 20배 정도가 갔으니까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요. 자, 이 종목 고점 찍고 쭉 조정받았죠. 조금만 더 조정을 받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준가 전달하겠습니다. 46,000원, 42,000원. 46,000원, 42,000원 분할 매수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10%, 수익은 플러스 30% 이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만 되고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충분히 또 단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차 전지 쪽의 대표적인 테마주, 대장주들,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자, 이런 종목과 더불어서 또 금양도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니까요. 가격 오면 접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2023년 6월 5일 월요일 무료 야간 방송. 자, 전달해 드릴 내용은 다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6월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상반기가 거의 끝났는데요. 어쨌든 혼자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 또 함께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훨씬 더 크게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평택촌놈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